웃긴 건 조기암은 무증상이 80%입니다. 증상이 없어요. 이미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있는 상태에서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미 암은 좀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는 무증상이고 좀 진행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흔히 오대암이라고 이야기하는 암들과 비교했을 때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위암은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Won't you let me dream that you might again for just one day to let my blue heart pretend I'm just a fool and I can't get over. 네, 쌤들, 오늘도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족보다 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정들겠어요. 큰일 났다. 좋다, 이거.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네, 정들겠다. 이거죠? 저 아직 안 들었어요, 우리? 제가 조금씩 다가갈게요. 왜 제 마음을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십니까? 일단 뒤를 보고서. 뒤를 봐. 저희가 저번에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저런 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눈 이후로 알고리즘에 저한테 위 건강 관련 뉴스가 좀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눈에 띈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빌로이라는 위암 표적 치료제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빌로이. 발음 제가 잘한 거 맞나요? 빌로이? 위암을 진단함에 있어서 좋은 툴이 내시경이 정말 좋은 툴이죠. 그걸로 이제 내시경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위암이 의심될 때 위암을 이제 진행형 위암, 조기 위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조기 위암은 그 형태에 따라 또 나뉘어요. 어떻게 얼마나 튀어나왔냐, 들어갔냐, 조금 튀어나왔냐 이렇게 나누고, 진행형 위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튀어나왔냐, 이제 뭉뭉 패여졌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많이 부어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타입을 나누는데, 어쨌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위암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치료 방침을 정하는데, 치료를 함에 있어서 수술적 제거 또는 내시경적 제거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죠. 그래서 아주 조기 위암이면 내시경적 제거를 할 테고요. 그게 아니고 그보다 침범이 깊이가 더 깊어졌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 절제를 하게 될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으로 전이가 많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제 원격 전이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보통 암 진단이 됐을 때 제가 몇 기냐, 그때 4기냐, 말기냐, 그게 이제 원격 전이, 그러니까 원래 암이 생겨난 그 위치 말고 아예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죠. 그 장기가 아닌 다른 데로 가 있는 걸 원격 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그 장기에서 그 크기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던지 간에 관계없이 원격으로 전이가 되어 있으면 4기 말기 이런 식으로 흔히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술적 제거를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전이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수술적인 치료 외에 이제 그 항암 치료라고 그러죠? 항암 치료를 많이 합니다. 발전을 하다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제 표적 치료는 하나의 타겟만 보고 가는 거다. 관역이잖아요, 그게. 어떤 암세포가 있는데 얘네가 뭔가 어떤 단백질을 발현을 한다. 얘 암세포랑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는 거 있다. 얘만 이제 죽이는 거죠. 파멸시키는 거죠. 그런 거를 표적 치료라 하고요. 면역 치료제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얘도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을 피해가는 그런 거를 얘도 만들고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역 치료는 그러면 그거를 이 암세포가 뭐를 갖고 있느냐, 얘네가 이 내 몸의 면역을 피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뭔가의 물질을 말하자면 그 물질을 찾아내서 그 물질에 대응하는 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가 내 몸의 면역을 피해 나가지 못하게, 그게 이제 면역 치료의 근간이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치료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졌다거나 주사를 맞으면서 며칠씩 입원해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수고로움이나 그런 걸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고, 반면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고 하는데, 저 빌로이는 그 중에 이제 표적 치료에 해당하는 거고. 위암이 예후가 그래도 좋은 암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조기에 진단하고 초기에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완치 확률이 높죠. 그 흔히 오대암이라고 이야기하는 암들과 비교했을 때 4기 진행된 상태 원격 전이,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을 때 발견했을 때 사실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나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위암은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적 치료제도 암 종류에 따라서 그래도 완치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표적 치료제도 있기는 하지만, 빌로이는 결국은 4기 말기 환자에서 완치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기대 여명을 증가시키고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이제 개선하는데, 그래서 암이 더 빨리 자라나서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한 치료를 알고 있고, 그래도 어쨌거나
삼성연구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입증을 해서 지금 현재 위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암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제 뭐 위암, 대장암, 이게 우리 소화기암을 주로 많이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부위에도 암이 많이 생기고 혈액암도 있잖아요. 네. 그러한 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여러 연구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연구들을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이 암은 이렇게 진단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진단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 가이드라인을 다 정합니다. 그거를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정하고 있는 거를 NCC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암과 관련된 치료를 논할 때 NCCN 가이드라인에 뭐 어떻게 등재가 됐다든지 NCCN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들을 합니다. 의사들끼리. 암 전문가들이 보는 교과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병기가 올라가 있는 치료니까 뭐 입증된 치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에 있어서 뭐 수술적 치료 불가한데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표적 치료라고 해서 그 해당 암에 딱 맞는 약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 약은 위암에 딱 타겟을 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위암을 딱 좀 줄일 수 있고 그 표적에 딱 맞춰서 약이 딱 들어가서 고암만 탁탁탁탁 뭐 이렇게 좀 줄이거나 죽이는 이런 효과를 내는 말 그대로 표적 치료제. 예, 그게 뭐 빌로이 뭐부터 해서 종류 엄청 많잖아요. 예, 그게 요즘 하도처럼 돼서 막 이것저것 개발해서 막 이 암에는 이 표적 치료제, 이 암에는 이 약 이렇게 해서 막 폐암에도 있었던 있고 것 같아요. 각종 암마다 그런 표적 치료도 있잖아요. 뭐 예, 맞아요. 또 들어보면 뭐 말포이 같기도 하고 무슨 용어 같기도 하고 무슨 연예 이런 같기도 이런데 빌로요. 빌로이 말포이 뭐 말포요. 맞잖아요. 그런 느낌 나잖아요. 예. 말포이.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렇죠. 해리포터 예, 느낌 나잖아요. 빌로이 병원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 네. 그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말포이. 말포이 같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예. 것처럼 있는데 그 대부분 보면 그 약들을 이것저것 섞은 거에 앞글자를 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축약해서 이제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아니 쌤들 그럼 진행된 위암에서 치료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좀 가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웃긴 건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위암 관련해서 막 증상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웃긴 건 조기위암은 무증상이 80%입니다.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40대 이상 되면 위내시경은 꼭 2년마다 꼭 해서 위암이 있는지 특히 조기위암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쌤, 2년이 아니에요. 이젠 1년이에요. 일년이 예. 일단은 처음 전 스타트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요? 예. 자주 봅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네, 예, 죄송합니다. 하셔야 되고 이미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있는 상태에서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미 암은 좀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시경 꼭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는 무증상이고 좀 진행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체중 감소,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혈변 증상 있을 때도 검사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혈변이라고 하면 뭔가 빨간 피가 나올 것 같은데 위에 생긴 출혈로 인해서 보는 혈변은 붉은 피가 아닌 경우가 많고 물론 출혈의 양이나 지속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약간 짜장 같은 검은 변에 가깝고 검은 변인데 약간 윤기가 돌고 약간 춘장이나 짜장 같은 그런 느낌의 변을 본다. 그러면 위나 십이지장에서 생긴 출혈일 수 있으니까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6개월에 본인 몸무게 10%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 내가 똑같이 먹고 있고 생활 패턴도 비슷한데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네. 그건 분명히 이상한 사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위암, 대장암 이런 검사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기저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화 안 되면 이제 위장약들 약국이나 병원 가서 타드시잖아요.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속이 계속 안 좋아. 뭔가 좀 이상해. 그럼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의사랑 상의하셔서 원래 이제 40대부터 위내시경 막 검진 권고 대상이긴 한데 20, 30대 분들도 드물지만 위암이 있거나 뭐 다른 질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약 같은 거 드셔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꼭 병원에 오셔서 의사랑 뭐 위내시경을 할지 이런 것들을 꼭 상의하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워낙 내시경 수가도 낮고 환자 부담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정부터 금식하고 가시면 여기 앞에만 나가도 내시경 할 수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죠. 늘렸잖아요. 바로 할 수 있죠. 그것도 전문의 선생님들이 탁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고 네. 소화기 내과 아, 네. 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시경실 갑시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러시죠.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참 무증상이기 때문에 쌤들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오셨는데 탁 위암 환자 내시경 검사하시면서 많이 보셨죠?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막 증상 있어서 위암을 의심해서 검사해서 나온 케이스보다는 검진에서 무증상인데 발견한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죠. 며칠 전에도 한 분 진단했어요. 네. 4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검진 생애 처음 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40세부터 위니싱 고가 검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 평소에 속이 좀 안 좋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냐 그랬대.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약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약국에서 그냥 약만 계속 타 드셨대요. 위장약 그냥. 그러면 이제 약 드셔도 안 되시면 병원에 오셔서 뭐 검진하시거나 내시경 하시는 거 의사랑 상의하시지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환자분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서 못 왔다고. 뭐가 나올까봐. 아, 예.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약만 드시고 했는데 그분은 이미 내시경 들어갈 때 보면 위에 딱 봐도 조직 검사 안 봐도 위암이었거든요. 조기는 좀 지났을 것 같고 이미 크기도 좀 컸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절제는 불가하고 한다고 해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만약에 전이가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또 해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고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위암도 그렇고 대장암도 그렇고 전 세계 1위, 지금도 1위인가요? 옛날 데이터 저도 그렇게 네,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발병률이요? 아니면 1위라는 게? 전 세계에서 아, 위암 발병률이요?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10만 명당 50명, 60명 선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한 2,000분에 1분 정도는 위암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위암은 이제 뭐 유전적 요인, 인종적 요인, 뭐 환경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적 요인이 가장 중요할 걸로 그 연구 결과들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헬리코박터 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나트륨 섭취, 소금 섭취 많은 거. 보통 WHO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1일 5g인데 우리나라는 10g 이상 거의 대부분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많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위암 발생의 피크 나이가 뭐 55세, 65세 뭐 그 사이 구간을 이야기하긴 하고, 사실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 20, 30대고 그냥 검진 좀 빨리 받으러 왔다 해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가끔 나오는 거 보면 뭐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특히 뭐 가족력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20, 30대를 하더라도 진료받고 위내시경 아마 권할 겁니다, 내과에서.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작년 건강검진 한창 많이 받으실 때 가족이 오셨어요. 아, 가족. 이제 60대 아버지 오시고 30대 초 남성분이었는데 좀 술, 담배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거의 매일 뭐 소주 한두 병 드시고 흡연도 하루에 한 갑 하시고, 그래서 당일에 같이 형제분하고 아버지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 총 3분이 오신 거네? 총 3분이. 아, 총 3분이. 예. 아버지는 위대장 내시경 하시고 그 아들 2분은 30대니까 대장은 빼고 위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기 위암에서 약간 진행성 위암으로 가기 전 그 경계주 돼 보이는 좀 궤양 중에 약간 깊은 것도 있고 그래 보이는 위암이 있어서 당일에 이제 위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직 검사했는데 상대적으로는 예후가 안 좋은 위암 중에서 위암 안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게 진단이 돼서 아드님 다행히 수술 잘 받고 뭐 임파선 전이나 다른 게 없어서 1기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하고 퇴원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정말 고맙다고 저한테 계속 다른 만성 질환 때문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랬던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좀 아버지를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있었을 텐데 아들한테 이렇게 발병하면 맞아요. 분위기 좀 약간 맞아요. 되게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네. 되게 일기니까. 와. 네. 근데 수술은 하셨어요. 위절제술. 저는 한 몇 년 됐어요. 그분도 검진 처음이셨습니다. 근데 하나의 병변이 딱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장상폐화생이 위에 쫙 깔려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 내시경이고 별로 증상을 막 호소하는 분도 아니고 했었는데 뭔가 장상폐화생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어느 한 군데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하다가 했던 거기서 이제 반세포 위암이 나온 케이스예요. 이거는 감이기도 하고 또는 운이기도 하죠. 그분의 어떤 운인 영역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이 잘 되어서 물론 절제 수술을 하셨어요. 이 부분 절제를 하셨는데 그래도 잘 조기에 확인이 돼서 치료까지 좀 이어진 케이스가 있었죠. 또 역시 쌤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검진 자주 받으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쌤들 덕분에 위암에 대한 무서움만, 두려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예방해서 대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생돈맞게 듣는 거 좋습니다. I can't get over you. So let me dream. If my dreams can't come true, I know